안녕하세요. 차정교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울산으로 가볼까요? 울산에 그 유명한 울산 방구대 암각화가 있죠. 거의 선사시대 교과서에 거의 단골로 나오는 사진인데, 바로 이게 이제 태화강 지류에 이렇게 있는 안반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걸 발굴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동국대학교 사학과 학생들이 이제 불교 유적지를 좀 찾으려고 하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가로 10m, 높이 4m에 이렇게 고래부터 쫙 그림들이, 동물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무려 300종이 넘는 동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사람도 물론 그려져 있고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암각화, 반구대 암각화에다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여기는 아주 신석기인들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암각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 암각화의 중앙의 위쪽을 보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바로 지붕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지붕돌이 있어가지고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이 지급 처마 역할을 해서 지붕돌이 막아줘요. 이렇게. 요게 한 각도가 한 100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 눈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죠. 발굴 당시의 모습이 선명하죠. 지금 이렇게 선명한 선이 그래서 남아있었던, 요게 아주 당시의 신석기인들도 이런 지식이 아주 천혜의 요새를, 그래서 이 장소를 선택했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 그림을 좀 보기, 사람 그림들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또 육지동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맹수로 보이는 그림도 있고, 주로 사냥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해양 동물들도 있어요. 바다 동물들, 고래를 포함해가지고, 이 바다 동물들이 또 반 정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인의 당시에 여러 가지 수렵어를 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의 기법이 좀 다르요. 이 면세김은 이렇게 파낸 거, 신석기 시대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선을 쭉쭉쭉쭉 이렇게 걷죠. 선으로 그렸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청동기. 그래서 이게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에 걸쳐 있는 유적으로 보고 있고, 고래라고 바다 생물들을 주로 이제 신석기에서 그렸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육지 동물들을 이제 청동 시대에 그렸다고 보고 있죠. 근데 이제 덧칠한 것도 있어요. 덧칠한 거 몇 개를 좀 보면, 요 고래, 요 이제 왼쪽은 신석기 면세기, 오른쪽은 선세기. 비슷하게 똑같이 그린 거지. 덧칠해서 요것도 사슴 같은데, 요것도 면세김, 선세김 이렇게 덧칠한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왼쪽 선세김에는 이제 울타리가 있죠. 요걸로 봐서 또 청동기에는 정착생을 했구나, 이런 거. 요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번쩍이 면세김을 한 동물들이고요. 그다음에 선세김을 한 동물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시대에 걸쳐 있는 유물로 보고 있죠. 그림의 기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암각화 그림들이 이제 이렇게 한 300종 여정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은 이 고래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고래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지 않고는 이렇게 특징을 다 정확하게 살려서 그릴 수가 있을까? 이 범고래가 나와 있고, 향유고래,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귀신고래. 이런 것들은 보지 않으면 그릴 수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봤다는 얘기고, 지금도 이렇게 물을 뿜어내는 이런 그림도 있고요. 또 실제 이런 이 고래의 이 모습이 있죠. 이런 거를 보지 않고는 그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새끼를 등에 이렇게 업고 가는 고래의 모습, 이런 거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이것도 이런 거를 보고 그린 거죠.
이게 놀랍다는 얘기예요. 신석기 시대에 고래를 보러 갔나? 이런 거. 이것도 지금 해초사에 노는 고래의 모습을 직접 가서 관찰하지 않고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거죠. 참 신석기 시대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아는 그 옛날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주목을 하는 건 요거예요. 이게 뭘까요? 등에 작살이 꽂힌 고래를 또 표현한 거예요. 작살이 꽂혔다? 이건 뭐다? 그 옆에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5명이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각배. 그리고 더 중요한 그 아래쪽인데요. 요 점을 연결해 봤더니 고래를 끌고 가는 배. 고래를 잡았어. 끌고 가고 있어, 육지로. 이건 뭐다? 신석기인들이 고래 사냥을 했다는 얘기. 그 기술도 발전도 안 되고 동력선도 없고 이런 그 고대 중에서도 아주 고대인 신석기에서 고래 사냥을 했다? 가능할까요? 근데 실제로 2010년에 작살에 꽂힌 고래 뼈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고래 뼈인데 이 꽂혀 요 작살이 사슴뿔을 정교하게 갈아가지고 만든 이런 걸로 고래 사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는 또 작살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 원주민들이 고래 잡는 모습이에요. 실제 신석기와 별 차이가 없다 그래요. 이들이 갖고 있는 오직 작살 하나, 4m짜리 긴 작살 하나, 이걸로 잡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도 잡는다는 건 신석기도 가능하겠구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그림에 다 표현을 한 거야. 왜? 고래가 고래사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요 그림을 학자들이 의문을 많이 가졌다 그래요. 이게 고래인가? 이런 종류의 고래가 있나? 해서 다른 고래 그림들하고 비교도 해보고 또 다른 여러 고래 종류를 이렇게 또 연구도 해보고. 근데 이런 종류의 고래가 없는 거야. 이런 그림이. 지금 범고래 비교도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형이 마찬가지고. 이건 뭐지? 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주목을 했습니다. 이 위에서 이 춤을 추고 있는 사람, 이 모습. 이건 뭐다? 고래를 지금 보시면 작살에 꽂힌 거, 그물에 걸린 고래, 끌고 가는 고래를 봐서 고래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육지에. 그럼 육지에 가져오면 뭐예요? 해체해야지. 해체해서 지금도 이렇게 해체해서 그걸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이 모습이야. 이때 고래가 당시 10톤. 한 부족이 겨울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 그래요. 오늘날의 해체 작업과 똑같다 그럽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그만큼 고래 사냥이 중요하다 보니까 고래를 사냥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후대 사람들한테 학습도 해주고 어떻게 잡는지 그걸 어떻게 해체하는지 이런 거를 돌에 새겨 넣음으로써 학습도 하고 잘 많이 무사히 잡아서 돌아오기를 기원도 하고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암각하에는 고래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며 무사한 일을 기원했을 사람들의 마음마저 담겨있다. 춤을 추고 나팔을 불면서 풍어를 기원하는 사람들. 반구대 암각하의 신석기인들은 그렇게 고래 사냥의 풍어를 기원하면서 오늘도